내가 인공지능이나 AI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사실 이미 올라버린 종목이 대부분이라 좀 저평가되어 있는 AI 반도체를 찾고 계시다면,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번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정직하게 정진하고 있는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2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들 10,000명에서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기업 발굴하고 기업 분석을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좀 매수해 볼 만하다, 너무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인생 주식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업 설명을 해서 분석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주식 소개팅에는 이 주식은 정말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 보시라, 좀 관심주 개념으로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생 주식 코너에서 설명해 드리는 기업들은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PER 10배 이하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가 두 자릿수, 다시 말해서 10% 이상인 종목들, 그 다음에 PBR이 1.0 아래에 있는 종목을 가급적이면 소개해 드릴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 컨센서스를 비교해 보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컨센서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무조건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조건, 뭐 ROE는 좀 떨어지지만 PER이 굉장히 저평가라든지, 뭐 PBR이 좀 딸리지만 ROE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혹은 성장성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좋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이런 기준에 충족해 좀 벗어나도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기준 안에서 소개시켜 드린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을 볼 건데 250% 이하 종목을 가급적이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부채 비율은 여기에 이제 충족되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상 이제 기업이 큰일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산할 만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한 번 삐끗해서 잘못되는 게 사업이라 부채 비율은 250% 넘어가는 기업은 금융주가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거고, 지금 250%를 넘어가는데도 소개시켜 드리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50%지만 불과 뭐 한 1분기 2분기만 지나도 막 200% 아래로 막 계속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매물대를 기준으로 돌파하거나 돌파 직전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돌파를 할 거라는 근거는 뭐냐, 역시 이제 저평가와 그 다음에 재무에서 근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을 보고 업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지금 현재 AI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까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AI 테마 자체가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I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좀 말도 안 돼요.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가고 있고 테마가 붙어서 가는 거라, 뭐 10년 보고 간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저평가랑은 거리가 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AI 종목이 아니라 AI에 이 반도체를 끼워 넣기 시작하면 나름 돈도 잘 벌고 있고, 반도체라는 게 원래 이제 사이클을 타기도 하지만 지금 또 경기가 불경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이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을 때 또 반등하는 이런 사이클 타는 섹터가 또 반도체고, 또 그 다음에 실적도 준수하게 계속 꾸준하게 내는 섹터가 반도체라서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AI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쓰임이 많아질 만한 반도체,
단순한 AI 관련주나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AI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반도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성도 챙기면서 지금 저평가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또 많지는 않아요. AI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 최근에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CXL입니다. 그래서 이 CXL 관련된 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한국이 유명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미래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아갈 거다 이랬는데, 아무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뛰어나진다 하더라도 메모리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받쳐줘야 이 연산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쪽도 지금 확장이라든지 수요가 당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AI 쪽을 기반으로 해서 따라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AI보다는 상승 폭발력이 떨어지죠. 대신에 이제 기존에 워낙에 돈을 계속 꾸준히 벌고 있던 거라 안정성이나 저평가 정도 매력도가, 밸류 가치가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게 부각받을 거다 했는데, 이제 CXL이라는 게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CXL이라는 게 뭐냐, HBM이랑 좀 다른 거냐. HB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메모리를 이만큼 썼는데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확장해가지고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CXL은 이거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 있는 메모리도 갖다 쓴다는 개념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메모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CXL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IoT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초연결성 사회로 나아간다 그래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 이 CXL이 이제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걸리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만든 CXL 2.0 D램입니다. 이건 SK하이닉스가 개발한 CXL D램이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 거 CXL이고 이게 SK하이닉스 CXL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HBM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CXL로 넘어가야 진정한 인공지능에 걸맞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BM은 사실 용량을 대폭 늘렸다 뿐이지 진짜 인공지능을 감당하기까지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양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양을 늘린다고 해서 이걸 다 쓰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8년까지 CXL 시장 규모 자체도 앞으로 이제 뭐 한 120억 달러 수준, 뭐 150억 달러까지 전체 규모는, D램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까지도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D램도 마찬가지지만 낸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시장 쪽을 봤을 때는 CXL이 앞으로 나아갈 성장 동력이 될 거 가능성이 높다. AI 인공지능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세고 거기가 이제 또 유명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만의 TSMC 같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CXL이나 뭐 HBM 쪽에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XL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이 CXL 이미지거든요. 컴퓨터를 하나 예로 들면요,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 컴퓨터 맞출 때 CPU를 사잖아요. 뭐 인텔 CPU를 맞추든 뭐 AMD를 맞추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컴퓨터 1번 이 주황색 컴퓨터에다가 CPU 하나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이렇게 박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2번 컴퓨터에는 메모리 3번 4번을 받고, 그럼 여기 있는 메모리를 여기 있는 컴퓨터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파란색 컴퓨터에 있는 이 CPU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CXL 스위치라는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면 이 1번 CPU가 파란색 거 메모리를 또 갖다 쓰고 빨간색 메모리도 갖다 쓰고 필요한 메모리를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번 컴퓨터에는 1번 메모리, 2번 컴퓨터에는 2번 메모리, 이렇게 연결 한 대로만 되는 건데, 이제는 컴퓨터들을 다 이제 초연결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필요한 메모리들을 갖다 쓰는 구조로 가게 된다. 이게 에너지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메모리 용량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한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친숙한 걸로 본다면 뭐 자율주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AI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나중에 뭐 연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뭐 AI 요새 뭐 챗GPT니 뭐니 뭐 얘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AI에다가 제가 이걸 요청합니다. 영어 공부 시켜줘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공부에 해당되는 메모리만 갖다 쓰면 되는데 뭐 이집트 말, 프랑스 말 이런 거 갖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메모리만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영어 해석해줘. 그러면은 한국어 메모리랑 뭐 영어 메모리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뭐 프랑스어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갖다 이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이 메모리 용량은 그다지 많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것만 갖다 쓸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XL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에는 그냥 메모리 용량을 이따만치 그냥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프랑스어도 집어넣고 뭐 일본어도 집어넣고 영어도 집어넣고 그때 쓰는 거는 요만큼만 쓰고 필요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는 요만큼만 쓰고 근데 이거를 컴퓨터 1번 컴퓨터에다 다 갖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쓸 때 딱 그것만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CXL이 굉장히 좀 유용한 그 메모리 분야의 산업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럼 종목이 뭐가 있냐?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세 종목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코리아 서킷가 이제 요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 다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요 CXL 테마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나중에 완전 잠식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규 상장주라서 더 잘 가는 것 같고 저평가는 더더욱이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진짜 테마로 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아라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개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퀄리터스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저평가랑은 거리가 멀죠. 시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3천억 정도인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지금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장에 자본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분 가치가 600억 정도인데 시총이 3천억이면 고평가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코리아 서킷은 기존에 원래 반도체 기판을 판매하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PCB 기판 판매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원래 돈을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맞춰서 벌었다 못 벌었다 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존 사업부가 탄탄하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CX의 수혜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네오셈이나 퀄리터스 반도체만큼은 아마 탄력적으로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CXL 테마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 밸런스가 저는 코리아 서킷가 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인생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ER, PBR, ROE, 부채 비율 이런 걸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뭐 올해는 다 갔으니까 올해 적자 봤지만 이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적자 잠깐 보고 2년 동안 돈 벌었다가 이렇게 벌었다가 또 적자 봤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회복되면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또 이때는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때 좋았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요.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킷도 그런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일 때도 있었는데 20% 30%일 때도 있었는데 한 60% 70%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한 80%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가치는 이제 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240억 정도 지분 가치가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은 한 7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 지배주주 기준이에요. 자,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엄청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PER도 순이익 기준으로 700억대 넘어가는 거 기준으로 7배 정도 수준으로 될 걸로 예상되고요. PBR도 0.98로 1.0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테마까지 받는 종목치고는 실적도 준수하고 저평가 정도도 나쁘지 않은 수준. 부채 비율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서킷
메리트의 이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의 성장 동력까지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년도 되면 ROE가 14% 정도, 두 자릿수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ROE도 두 자릿수 넘어가고 PER도 10배 이하, PBR도 1.0 이하로 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던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매물대가 지금 현재 21,000원 가량, 2만원에서 21,000원, 여기 한번 저항 맞고 무너졌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한 템포 여기 2만원 구간에서 쉬었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2만원 구간에서 돌파 못하고 주가 무너졌죠. 근데 이번에 이 2만원에서 21,000원 가격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또 뭐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2만원에서 21,000원 요 가격대가 지금 매물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가격 아래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뚫고 올라가서 여기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때 21년도에 한번 올라가다가 2만원 구간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한번 쉬어가는 쉼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쉬어가다 이제 2차 슈팅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역시 뭐 저평가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동력이 좋다라는 거. 거래량도 이제 상당히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라 이때 이제 거래량 터진 것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이때 깔짝 터진 건데 지금은 계속 거래량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온 거라 아무래도 이제 올해 7월 달에 2만 원대로 주가 올라갔던 거랑은 좀 다르다. 이때는 잠깐 슈팅 쐈다가 그냥 바로 고꾸라졌는데 지금 슈팅을 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성장 국면, 사이클이 성장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코리아 서킷가 뭐 하는 기업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판 판매하는 업체예요. 반도체용 PCB 패키징. 요게 매출 비중 한 37.8% 정도 되고 HDI 메인 기판이 31% 정도, MLB가 한 31% 정도 요렇게 이제 PCB나 이제 기판 쪽 제품을 판매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만한 게 코리아 서킷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FC BGA니 뭐 반도체 부분이 있고 PCB 부분 HDI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요 FC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FC BGA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고객사를 보시게 되면 B사 위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브로드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통신칩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판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 칩. 이거 다 통신, 셋톱박스나 와이파이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 이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C BGA랑 FC CSP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데 모바일에 들어가냐, 소형기기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뭐 컴퓨터나 이런 데 들어가냐 요 차이예요. 근데 FC BGA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AI라든지 PC 뭐 인공지능 기반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칩 기반으로 해서도 애플에다가 이번에 브로드컴이 5G 통신칩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과 브로드컴 협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통신칩 애플이 자체 개발한다는데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이제 계약한 거를 보게 되면 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3나노 공정을 지금 이제 자체 개발하려고 애플이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애플이 자체 통신칩 개발하면 브로드컴에서 수주 안 하고 그러면 코리아 서킷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했는데 뭐 일단 5월 달에 단연간 조단위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급망 다변화 이슈도 있고 애플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해먹으면 뭐 고객사라든지 이런 데가 또 쫄쫄 굶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요새 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ESG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다 개발해가지고 니네가 다 해먹으면 거기 하청업체나 뭐 아니면은 뭐 하청업체라는 단어는 좀 그런가? 뭐 협력업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 진짜 갑이 돼버리고 애플이.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민감해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독점 이런 것도 엄청 두드려 패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야 니네가 다 해먹으려 하지 말고 저기 수주도 주고 부품도 니네가 다 만들지 말고 좀 어디다가 그런 거 좀 요청해서 거기서 좀 사다 쓰고 그래라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 움직임도 이제 좀 정치권과 맞닿아 있어서 자체 생산을 하려 해도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인 면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제조를 촉진한다. 정치권 압력도 좀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퀄컴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5G 모뎀 칩을.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로드컴에다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이기 때문에 이 B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향 수혜를 브로드컴 통해서 또 코리아 서키트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나노 공정이나 또 정치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애플이 뭐 자체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26년도까지 계약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빼박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AI 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데, 요 방향으로 가면서 쓰이는 반도체가 FCBGA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FCBGA 중심의 반도체 기판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브로드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FCBGA 관련해서 신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안 좋았던 게 공장을 새로 가동하게 되면 또 비용이라든지 초반 설비 비용이 많이 나가서 지금은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다 보니 고정비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브로드컴, 지금 미국 통신부품 기업이죠. 여기서 지금 FCBGA 매출도 확대되고 이번에 애플에다 5G 통신 칩도 수주를 확대했기 때문에 요 이제 FCBGA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 서키트가 좀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요 BGA 제품으로 이제 나아갈 건데, 여기에서 인공지능 부분 투자가 확대되면 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XL도 그런 기반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주고받는 이런 방향. 그래서 서버형 CPU나 뭐 인텔이나 AMD 같은 이런 업체들 있죠. 그리고 AI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픽 부분, GPU, 그래픽카드 이런 거 판매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반도체는 죄다 이제 FCBGA 요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다 채택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요 FCBGA 만드는 애가 그럼 코리아 서키트밖에 없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FC-CSP는 요거는 모바일에 들어가요. 보통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FCBGA는 PC 기반, 서버나 클라우드, 인공지능, AI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여요. 전기차에도 쓰고.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요만해요. 근데 기판이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CPU가 요만하면은 칩이 이만하면 기판이 뭐 이렇게 커요. 왜냐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뭐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뭐 조그만 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FCBGA를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AI라는 게 뭐 컴퓨터나 PC 기반, 클라우드 기반에서 전기차에서 되면 나중에 어차피 또 모바일로도 옮겨갈 거 아니에요. 기술이 그거는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지금이야 뭐 BGA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지만 이쪽도 CSP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P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브로드컴에 나가고 있는 요 CSP랑 BGA, FC, CSP, BGA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S사는 다 이거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B 부분 HDI 기판은 삼성 쪽, DDR5 SSD 이런 쪽이죠. 메모리 쪽이죠. 저기 기판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FC BGA 분야는 이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지금 진출해가지고 많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뭐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기는 FC BGA 관련주라고만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게, 삼성전기는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모듈도 하고 그러잖아요. LG이노텍은. 삼성전기도 뭐 FC BGA만 하는 게 아니라 CSP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MLCC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기 추천할 때 19년도에 MLCC로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이제 좀 중견기업 느낌으로 보려면 대덕전자가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텍. 근데 심텍은 FC, CSP 분야에서 괜찮고 BGA 분야에서는 대덕전자. 그러니까 AI 쪽으로 봤을 때 대덕전자가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심텍보다 대덕전자가 주가가 더 잘 가요. 심텍은 한 재작년 이때 좀 많이 갔죠. 21년 막 이때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좀 고다음 분야인데 낙수 효과를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여기 있습니다. BGA는 서버 CPU나 PC CPU
컴퓨터에 많이 쓰이는 거고 CSP는 스마트폰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통신칩이고 SIP가.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고려해봤을 때 글로벌 기업, 이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 그럼 뭐 경쟁 업체는 누가 있냐? 일단 뭐 글로벌로 봤을 때로 가면은 또 대기업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또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이고, 일본에 이제 그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요 기업이 또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AI나 인공지능 요쪽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코리아 서킷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걸로 기대돼서, 나는 그냥 1등 기업, 글로벌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원해라고 하면 일본의 이비덴이나 삼성전기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근데 이제 나는 딱 BGA 관련된 종목을 보겠어 하면 대덕전자랑 코리아 서킷을 보고,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차트적인 부분 다 고려해서는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비덴, 신코덴키 요 일본 기업이 꽉 잡고 있어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엔 뭐 유니마이크론 대만, 그 다음에 대만의 또 나냐, 요 기업이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랑 대만이 이쪽도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스트리아의 ATNS가 그 다음 생산 능력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삼성전기랑 대덕전자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는 뭐 FC BGA 수혜를 노린다라고 하기에는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을 원한다 하면 뭐 생산 능력 그렇게 차이 많이 없거든요. 요 FC BGA만 놓고 보면 요 PCB. 그래서 대덕전자가 좀 더 주가 탄력성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서킷은 저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CSP나 BGA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뭐 이비덴, 유니마이크론 이런 데가 유명하죠. 난냐, PCB 요쪽, ATNS 이런 쪽이 유명하고요. 교세라도 여기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심텍이라든지 유니마이크론, LG이노텍, 대덕그룹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 업체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비덴이라든지 뭐 신코, 뭐 유니마이크론, 난냐, 그 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해성 DS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심텍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FC BGA 느낌은 아니다. 인공지능까지 본다라고 하면 심텍이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느낌이죠. 그래서 심텍이 그렇다고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장 동력을 AI까지 넘본다라고 했을 때 심텍은 아직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도 좀 아니긴 합니다. ROE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뭐 15%, 18%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차트도 뭐 슈팅 나온 게 아니라 심텍도 매우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20년도, 21년도, 뭐 22년도까지도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던 종목이라 이번에 또 저렇게 올리기에는 조금 제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뭐 2,500억 단위의 순이익을 또 내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측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대덕전자, 좀 난 밸런스 좋고 그 중간 개념으로 보고 싶다라면 대덕전자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를 할 거냐 코리아 서킷을 볼 거냐, 좀 더 폭발력을 좋아한다면 코리아 서킷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대덕전자가 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판적으로 해서 대덕전자 이제 순이익도 얘는 부채 비율도 훨씬 낮습니다. 36%. 지금도 한 35% 정도, 3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부채 비율 아주 낮죠. 내후년 되면 이제 주주 지분이 1조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시총 1조 3천억이니까 뭐 요거보다는 낫네요. 근데 이제 순이익은 1,300억이고 요걸 기반으로 했을 때 PER 10배 정도, PBR은 1.3 정도. 코리아 서킷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ROE는 10%, 13%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나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코리아 서킷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CXL 테마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대덕전자나 뭐 심텍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반도체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 코리아 서킷은 좀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제 박스권으로 머물던 자리가 요 이제 한 17,500원에서 12,500원 요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원래 여기 12,500원이 저항대였는데 여기 뚫고 나서는 12,500원이 하단 라인이 되고 17,500원 정도의 상단 라인이 되면서 박스권을 거의 1년 넘게 가져가다가 이제 21년 말에서 22년도에 엄청나게 오르고 다시 빠졌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 박스권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여기를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주봉상 120선 여기 강력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이제 지지받치고 있는 상황이라 주봉상 120선 요 회색선이 지금 19,000원 라인이죠. 여기 아래로는 가급적이면 안 떨어지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상단으로 이제 25,000원으로 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지금 저는 좀 코리아 서킷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22일자 기준으로 갭을 띄운 다음에 또 이제 반납하고 있는 자리라 또 들어 올리면서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21선이랑 만나면서 터치할 때쯤에는 이제 슈팅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리아 서킷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AI 반도체 분야로 넘어가고 CXL까지도 이제 넘본다라고 했을 때 코리아 서킷의 AI 반도체발 수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가 인공지능이나 AI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사실 이미 올라버린 종목이 대부분이라 좀 저평가되어 있는 AI 반도체를 찾고 계시다면 코리아 서킷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코리아 서킷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대덕전자는 한 심택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리아 서킷 여러분들 초대박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알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채널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2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마인드로 영상 열심히 제작해서 도움되는 영상, 돈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종목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